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어린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위생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 남자아이가 진열돼 우유 슈가 파우더가 뿌려진 빵에 혀를 살짝 대고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촬영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장소는 서울의 한 유명 제과점으로 추정됩니다. 논란은 아이의 행동을 넘어서 뚜껑 없이 빵을 오픈 진열하는 제과점 관행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개별 포장 안 된 빵 못 먹겠다, 진열된 빵에 아이가 손 떼는 걸 본 적 있다는 목격담이 쏟아졌고, 성인들도 손으로 빵을 누르거나 맨손으로 집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고개를 숙일 때 침팀, 옷이나 가방이 닿는 등의 간접 오염 가능성도 제기되며 빵집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또다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5시 40분경 사상구 악장동의 한 횡단보도 위 도로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3에서 4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상구청은 새벽 5시경 싱크홀이 생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안전조치 도중 실제 싱크홀이 발생했고 도로 4개 차선을 긴급 통제하고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구간 인근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작년에도 무려 8차례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잇는 총 연장 6.9km 구간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부산시와 시공사에서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친구 머리에 디퓨저를 바르고 불을 붙이는 위험천만한 장난으로 중상을 입힌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30일 청주에 있는 친구 C씨의 집 화장실에서 인화성 있는 디퓨저를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저질러 C씨는 얼굴과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불을 끄려 샤워기를 틀자 일부러 수전을 잠근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또한 A씨는 불법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보험 상태로 운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은 크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기를 묻는 척하며 추행한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15세 여학생 B양에게 기를 묻는 척 다가가 손등으로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손녀딸 같아서 그랬다며 추행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크고 A씨에게는 동종 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령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뜨거운 물을 붓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13일 특수존속 협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다투다 2023년 11월 어머니와 여동생 CCD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고 어머니에게는 뜨거운 물까지 부으려 했습니다. 특히 여동생들에게는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찌르듯 흉기를 겨누는 등 극도의 협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으며 함께 기소된 대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A씨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심하게 학대해 한 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4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6월 7일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0차례 폭행,
안구 충혈과 뼈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며칠 뒤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긁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도 수차례 때렸고 도망치던 고양이는 창문 밖으로 추락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지만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비를 자비로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강도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SNS로만 4년간 연락하던 또래 남성을 처음 만난 여고생은 믿음을 배신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 여고생 B양은 A군의 말에 속아 뒤돌아섰고 A군은 목과 복부를 총 17차례 찔러 B양을 살해했습니다. A군과 B양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SNS로 교류해온 사이였고 A군은 B양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에 집착해 8개월간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와 휘발유까지 미리 구입해 강원도 원주에서 사천까지 이동한 그는 범행 후 자해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살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소년범 형량 상향과 엄중 처벌을 호소했으며 A군의 선고는 오는 5월 1일 예정입니다. 제주의 한 여고 교사가 수업 중 제주 4.3 사건을 유전자와 연결지어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이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A여고는 1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통합사회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자 교사가 말하면 잡혀가는 유전자가 각인된 것 같다. 4.3 유전자 때문 아니냐는 취지의 농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당시 발언에 대해 불편하거나 의아했다. 지금 와서 보면 부적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에 반발하며 4.3 유전자란 무엇입니까? 라는 대자보를 붙이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관련 교육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학교는 전 교직원 대상의 인권 및 역사, 감수성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